한국 축구에서 한 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치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 아시안컵 8강전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여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 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직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하나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게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은 차라리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개탄했습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성과의 인터뷰에서 하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판곤 울산 감독의 기자회견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는 부리가 코끼리의 다리만 보면 그대로 생긴 줄 안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감독은 벤투 감독을 선임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다며 벤투 감독에 대해 검증하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 실패했고 그리스에서도 의문이 있었다, 거기에서 확신이 없었을 때는 검증을 요구했고 그걸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최고 수준 감독에게 PPT 요구하는 것은 우습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르나르 감독은 한 번만 만나 달라고 했고 나는 가서 비디오를 보여줬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말이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2번이나 네이션스컵을 우승했다. 라커에서 리더십이나 선수들 장악력, 경기 지배, 선수단 통제 등에 있어서 최고의 감독이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뷰를 보고 성품을 알아봐도 너무 좋은 사람이다. 감독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항에 오면 난리가 날 것이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감독은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시안컵 이후 축구협회가 대표팀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미디어를 설득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다. 오합지졸이 된 분위기와 아래 위도 없는 선후배 관계에서 누가 수습할 것이며 누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원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찾는 것 같았다.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라면서 국민과 미디어를 설득을 잘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국민들은 K리그 감독 백하고 여러 아쉬움이 있었지만 잘 선택했다고 말을 할 것이다. 왜 위원회 안에서조차 외국인과 한국인을 뽑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 오해가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에너지를 써야 한다. 지금 벌써 2경기를 했다. 다음 2경기가 금방 온다. 감독에게 면박 주며 팀을 와해시킨다. 나는 정치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지혜롭게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감독은 매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나? 월드컵을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지냐? 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협회에도 한마디 하겠다. 위원장에게 전력강화위원회의 감독을 평가하는 등의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 가장 강력한 대표팀, 모든 철학이 가장 안정적으로 모든 시스템에서 적용됐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왜 그 권한을 빼앗는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후의 사태도 그렇다. 지금 축구협회 내부에서 누가 이런 결정을 해서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축구 팬들은 정말 미쳤구나. 바보냐. 판곤이 명보가 그럼 느나르 동급이라는 말이냐. 정신 좀 차려라. 너도 일반적인 사고 안 되는 것이냐. 김도 한통 속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좀 나간다고 우쭈쭈 해줬더니 아주 미쳤구나.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네. 얘도 리그에서 아주 별 볼 일 없었고 홍콩 변방에서 겨우 입에 치아가 협회에서 꽂아준 거야. 어떻게 홍콩 변방에 있던 얘가 협회 부회장을 하고 국대 선임 위원장을 갑자기 하냐. 호남대 창원대 출신을 협회가 자기 사람 만든 케이스지. 김판곤 감독 정말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몽규대한 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만약 정 회장이 사연임을 강행한다면 승인을 불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나 비판적이다.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다면 훨씬 안 좋지 않나. 차라리 개인이 선택하는 게 훨씬 명예롭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지난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 때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당장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 정리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했으니 지금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사연임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임을 2번 이상 못하게 돼 있다. 차연임도 스포츠공정위원회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쳐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위에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라며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선거 끝난 뒤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하는 절차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로서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기라며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그렇다. 2번 이상 하고 물러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걸 다 뒤집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여야가 질타를 하고 국민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홍명보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선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임명됐다면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는 게 옳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 팬들이 납득을 하고 홍명보 감독도 훨씬 더 떳떳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임기는 4년인데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포츠 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 정몽규 회장은 2022년 1월 이 과정을 통해 3선에 성공한 것입니다. 4년짜리 3번이나 쓰면 이제 그만해야겠지요. 자격 없는 홍명보는 내려와야지.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해 놓고서 무슨 성적 부준으로 경질을 운운합니까? 참 대단 세상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건이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28일 프랑스 파리마레 지구에서 진행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팀 코리아 하우스 공식 개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육에 집중하자는 입장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16억 원은 문체부가 올해 대한체육회에 지급한 생활체육 전체 예산 1370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을 포함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총 4,200여 원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이 예산을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해왔으나 정기감사나 업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 장관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에 관한 정책은 내가 처음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2008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귀국 후 다시 정리해서 전반적인 개혁 방안과 정책 방향 설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체부가 결정한 2025년도 총 예산은 7조 214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 1,669억 원 증가했습니다. 문체부 안의 예산이 7조 원을 넘긴 건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가운데 체육 분야는 올해 대비 587억 원, 3.6%, 증액된 1조 6,751억 원으로 부문별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천례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